자,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1등급 기본 100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자, 1주차의 시문학 접근법, 2주차 시문학 독서 비문학 접근법. 자, 이 문제는 이제 일치, 불일치, 미루어 알기인데 첫 번째 문제. 내가 출제자라면 과연 내가 출제자라면 선택지를 어떻게 구성할까를 고민을 해보자. 일단 초등학생도 아는 걸로부터 쉽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은 일단 문장이 이어지다가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이게 이제 전환의 접속사거나 역접의 접속사야. 이게 나오면 아, 중요한 부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 초등학생도. 왜 그러냐?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은 앞에 나온 거를 분명히 바꾸는 거거든. 앞에 문장에서 교복 자유로 합시다. 그러나 고3은 뺍시다. 재수생하고 구별해 줘야 되니까. 자, 교복 자유로 합시다. 그런데 고등학생은 뺍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접속어 연결어는 그냥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요게 이제 비문학의 만능 열쇠야. 선생님은 3개월 걸쳐서 만들었어, 이거를. 역대 수능 평가원을 다 뒤졌어. 다 뒤져서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뒤가 아주 중요하고 인과적으로 연결되면서 자, 이런 표시를 해준다. 거기 제시문 위에다가 따라서 그러므로가 나오면 이건 인과적으로 연결되면서 결과를 얘기하면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야. 밑줄을 딱 그어라. 이 문장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밑줄을 그어야 실수하지 않는다. 실수를 막아주는 거야.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치 불일치 문제의 선택지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구성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발견하기 어려운 게 역대 수능평가원에서 가장 어려운 건 A가 아니라 B, A라기보다는 B, 이 문장에 있어. 자, 그래서 4등급이 아니라 1등급. 1등급이라기보다는 100점 만점. 요거 놓치면 안 돼. 요거는 근데 문장 중간에 있기 때문에 못 찾아.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세 번째 문제야. 그 13번 문제도 이걸 놓친 거야. A가 아니라 B, A라기보다는 B를. 자, 그러면 제시문 들어가 보자. 자, 1m란 무엇이냐 문제야. 과학 제시문이다. 2008년 6월 평가원은 비문학이 가장 어려웠을 때야. 86.1등급이었고 86.1등급이었고 1등급 컷이 86이고 독서 비문학이 유난히 어려웠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 독서 비문학에서는 이렇게 가장 많이 출제된 건 비교와 대조다. 그리고 인과관계로 원인과 결과. 문장의 논리적 현상은 이렇다고 전체화 부분. 오늘은 이제 전체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 네 번째 시간과 공간. 시간과 공간. 이렇게 구성되는 네 기둥이 있어. 수능 1위는 비교와 대조야. 자, 여기는 이제 시간의 흐름도 있는 글인데 전체화 부분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1문단에서 도량형 이야기가 나와. 1문단에서는 화제를 제시하죠. 화제, 논제를 제시한다. 화제 제시. 그리고 전체가 있으면 이제 부분이 존재하겠죠.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자, 이거는 5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용이 중간에 들어가. 부분 1, 부분 2, 부분 3, 부분 4. 자, 한번 들어가 보자. 자, 1문단입니다. 현대 산업체계에서 도량형의 통일된 표준이 없다면 끊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큰 혼란에다가 세모꼴을 치고, 인문계 학생들은 도량형이 뭔지 안다. 인문계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도량형이 뭔지 알아. 자, 소수리망이나 근초고왕, 뭐 버풍왕 이런 분들이 도량형을 통일했다고. 그래서 국사 시간에 나와. 도량형은 길이, 부피, 무게, 길이, 무게, 부피 따위의 단위를 재는 법, 이게 도량형이야. 근데 이제 자연계 학생들은 도량형이라는 용어나 어휘를 모르니까 이 문제를 좀 어려워합니다. 자, 도량형 이야기야. 화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8세기 말부터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자, 1문단에다가 전체라고 적고 화제를 제시했습니다. 도량형에 대한 이야기군요. 2문단 가자. 1791년에 자, 부분
1이라고 적어. 1791년이다. 1791년에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는 북극에서 파리를 지나 적도까지 이르는 자오선 길이의 1000만분의 1을 1m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선생님 초등학교 다닐 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1m를 이렇게 배웠어 학교에서. 그러니까 한국 과학교육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던 거지. 자 1m란 무엇이야? 1m란 자 북극에서 파리를 지나야 돼. 반드시 파리를 지나고 적도까지 가야 돼. 정확하게 재야겠지. 그걸 다시 1000만분의 1로 아주 또 정확하게 나누어야 돼. 근데 지금 겨울 같은 때 사실 북극에서 파리 지나기도 어렵죠. 자 그래서 이 방법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세모꼴 쳐. 처음으로 그러나야. 그러나 자오선 길이는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측정이 어렵다고 나와. 이 정의에 따라 눈금자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밑줄 긋고 자 거기다가 그러나가 있네. 세모꼴 쳐. 11번에 몇 번 선택지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자오선 이야기가 나와. 11번에 2번 첫 번째 문제.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과연 이 일치불일치 문제 선택지 구성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지. 자 어떻게 구성할까. 그래서 일치불일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선택지가 이 그러나야. 그러나. 따라서 2번 선택지 자오선의 길이는 언제든 측정이 가능하므로 복원 가능한 표준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언제든 측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제시문에 근거하면 측정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측정도 어렵고 한치의 착오 없이 1000만분의 1로 나누기도 어렵죠. 3문단 갑니다. 그 뒤 1875년에 미터 조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도량형이 일치되어야 돼. 자 대한민국에서는 1m가 좀 차이가 있어서 키가 2m인 사람이 있는데 자 전 세계로 나가면 1m 75일 수도 있다고. 도량형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가 동일 도량형을 사용한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1889년에 열린 제1차 국제 도량형 총회는 안정성 높은 백금 이리듐 합금 막대로 제작된 미터 원기를 새 표준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게 언제야? 1889년이다. 자 1889년이라고 거기다가 부분 2라고 적어. 정했는데 또 그러나야. 그러나 세모꼴. 이렇게 만들어진 국제미터 원기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 물리적 특성이 변하거나 훼손될 경우에 원래와 똑같이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가 있어요. 세모꼴 치고 쭉 밑줄을 그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자연 대상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복원 가능한 표준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었군요. 자, 첫 번째 문제 5번 선택지 가자. 백금, 이리듐, 합금은 인공물이기 때문에 자 원래와 똑같이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1889년에 국제적 표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표준이 될 수 없다. X에 고쳐야 돼. 그 다음 4문단에 가면 부분 3이 1960년 11차 총회 이야기가 나와. 얘들아 잠깐 여기 보면 백금, 이리듐, 합금 막대는 1889년부터 60년까지 무려 71년 동안 국제적 표준이었다는 거야. 71년 동안 국제적 표준이었으니까 자 첫 번째 문제 5번 선택지 봐. 백금, 이리듐, 합금은 인공물이기 때문에 자 뒤에다가 적어넣어. 집어넣어. 원래와 똑같이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봐. 원래와 똑같이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국제적 표준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1889년부터 71년간 국제적 표준이었다. 이렇게 딱 적어준다. 아 국제적 표준이었구나. 여기도 그러나가 있어. 자 그러나가 지금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래로 고치면 돼. 4문단 가겠습니다. 20세기 과학의 발달로 원자 수준의 현상에 대한 정밀 측정이 가능해졌지요. 원자는 내부에 일정한 에너지 준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준위는 수준, 상대적 위치 뭐 이 정도 의미야. 준위. 화학이나 물리에서 아마 나올 터인데 준위에다가 상대적 위치 또는 수준, 크기. 이때 원자 안의 전자가 높은 준위에서 낮은 준위로 전이될 때 방출되는 복사선들은 각각 불변하는 고유의 파장을 가지고 있군요. 자, 고유의 파장 쭉 밑줄 긋고 불변하는 고유의 파장을 가지고 있다. 불변하는 고유의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모칸 빗금 쳐봐. 자, 두 개만 쳐야 이렇게. 이건 따라서 쭉 내려가 보자. 따라서 1960년 제11차 총회는 부분 3 11차 총회다. 크립톤이라는 원자에서 나오는 오렌지색
복사선의 파장을 길이의 표준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얘들아 정답 여기서 나와. 첫 번째 문제 정답이 여기서 딱 나온다. 정답은 따라서가 있는 문장. 자, 3번 선택지 봐. 원자에서 방출되는 복사선의 파장은 변하지 않으므로 파장 동그라미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요게 1960년의 일이야. 1889년에서 71년 동안 사용하던 백금 이리듐 합금 막대 미터 원기, 그게 71년 만에 바뀐 거죠. 다음이 인용입니다. 인용. 자, 11번 첫 번째 문제의 답 3번으로 했고,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미터는 크립톤 86 원자의 EP10과 ODO 준위 간의 전위에 대응하는 복사선의 진공 중 파장의 1650, 763.73배와 같은 길이이다. 자, 165만 763.73배와 같은 길이이다. 자, 인문계 학생들 요렇게 1m를 정의하면 바로 이해돼? 크립톤 86 원자의 EP10과 ODO 준위 간의 전위에 대응하는 복사선 진공 중 파장이 자 165만 763.73배와 같은 길이다. 얼른 와닿지 않죠? 1m가. 자, 그래서 또 그러나야 뒤에 계속 인용이 이어지니까 사문단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돼. 그러나 이 정의도 크립톤 램프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가 약하므로 실제로 활용하려면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야. 그러면 고쳐야 되겠지. 자, 11번에 1번 선택지가 여기에 나오네. 또 여기 첫 번째 문제 1번 선택지를 가서 읽어보자. 첫 번째 문제 1번 선택지. 표준의 정의는 더 좋은 측정 방법이 발견되더라도 변경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얘들아 여기까지 지금 계속 변경해 왔지. 변경 1차, 변경 2차 있었으니까. 자, 그 다음 5문단 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저 뒤에 1983년이야. 자, 그래서 이 글은 자, 전체 단락하고 부분 1, 2, 3, 4 이렇게 단락이 있는데 시간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심의 글이다. 1m가 오늘날 정의되기까지의 자, 시간의 흐름 이렇게 정리해보자. 과정이야, 과정. 시간의 흐름이 있고 그래서 과정으로 전개되는 글이다. 과정. 1960년대 이후 개발된 레이저 빛입니다. 멀리까지 퍼지지 않고 직진하기 때문에 길이 측정에 유용함이 입증되었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력은 자, 이번에는 속력이다. 아까는 파장이었다고. 자, 여기는 60년에는 여기는 파장 이야기. 여기는 이제 속력이죠. 빛의 파장과 빛의 속력이야. 속력은 항상 일정하므로 레이저를 이용하여 빛의 속력을 길이 표준에 이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의견은 1983년 밑줄 제17차 총회에 반영되어 미터 정의가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죠. 자, 1m란 무엇인가? 중심화제야. 미터 정의는 결국 도량형 중에 뭐? 자, 도량형 중에 1m란 무엇이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1분이란 무엇인가 또는 1초란 무엇인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 1m란 무엇인가 요 내용이다. 1분이란 무엇일까? 미터 정의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그 첫 번째 문제 4번 선택지는 금방 풀려. 이걸로 파장하고 속력이야. 파장하고 속력이다. 답은 구했고 4번 선택지 봐. 1960년에 길이 표준에다가 파장이라고 적어. 그 다음 83년에 길이 표준은 속력이야. 따라서 빛의 동일한 속성을 이용했다. X. 빛의 다른 속성을 이용했다. 파장과 속력은 다르죠. 첫 번째 문제 답 3번인 거 확실하지? 근데 너희들 선택지가 어디서 끌려 나왔는지를 잘 보면 대체로 이거야.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뒤라고. 그리고 따라서 그러므로야. 그리고 각 단락의 선택지들이 하나씩 있는 셈이지. 이거다. 자, 정의 한번 읽어보자. 계속해서 5문단이 이어진다. 인용이라서 그래. 인용. 미터는 빛이 진공에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이다. 자, 요거 밑줄 긋고 1m가 이제 이해되죠? 자, 1m란 무엇이냐? 빛이 진공에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야. 여기서 빛의 속력이 정확한 값으로 고정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속력 이야기죠. 그래서 60년의 길이 표준은 파장이고 83년의 길이 표준은 속력이다. 과거에는 속력을 정하려면 이동거리와 시간을 측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세모꼴 쳐. 그런데
자, 그런데 이거 무시하지 말고 초등학생도 아는 거야. 이 그런데 뒤에 전환이 일어난다고 가장 중요한 말이니까 밑줄 그어. 그런데 측정은 항상 오차를 갖습니다. 측정은 항상 오차를 갖는다. 항상은 늘 언제나 밤낮도 돼. 밤낮. 합성어 밤낮은 동생은 밤낮 공부만 한다. 동생은 밤낮 놀기만 한다. 자, 써나 늘 언제나 항상 밤낮 이렇게 적으면 돼. 동생은 늘 언제나 항상 밤낮. 자, 2주차 19번. 동생은 밤낮 놀기만 한다. 늘 언제나 항상. 여기서 빛의 속력이 정확한 값으로 고정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측정은 사람이 해요. 측정은 항상 오차를 가지게 마련이므로 측정으로 표준을 정하면 값으로 확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동그라미. 최근의 경향은 얘들아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 일치 불일치 문제 그 두 번째 건데, 예를 들어가 나오지. 그러면 예를 들어 대신에 너무나 당연하게 가령, 예컨대, 뭐 경우 이렇게 올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뒷받침 예시, 뒷받침 사례야. 그 앞에 있는 게 요지, 주지, 논지, 주제, 결론이야. 요지, 주지, 논지, 주제, 결론이 오고 난 다음에 뒷받침 사례가 나오는 거라고. 최근의 경향은 다 이래. 1306 B 양한단서 단한단서, 1309 A 동물의 길찾기 방식 등등등등 최근에 어려운 과학기술 각속도, 1309 B 각속도, 그 다음에 1309 A의 아주 어려웠던 CT,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뒷받침 사례가 나와. 요걸 놓치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논술을 쓸 때도 이래. 어떤 요지, 주지, 논지, 주제를 던져놓고 예를 들어 가령 예컨대 경우를 자 써나 이걸 그려도 좋아. 뒷받침 사례, 뒷받침 예시문으로 쓰게 되어 있어. 누구나 그래. 정보 전달에 그래서는 단골이야. 그러니까 최근에 어려운 비문학들도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뒷받침을 했다고. 얘들아 지금 1m란 무엇인가가 사실은 책 한 권짜리야. 책 한 권짜리라고. 수능하고 평가원에 나오는 독서 비문학 제시문 하나 있잖아. 3문단짜리 5문단짜리가 사실은 책 한 권이야. 책 한 권에서 핵심적인 걸 뽑아서 내기 때문에 정보량이 많고 어려운 거라고. 선생님이 대학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가 이 제시문하고 몇 년에 걸쳐서 대조 비교를 해본 결과 이게 거의 지켜져. 이게 3개월에 걸쳐서 만든 거라고. 따라서 그러므로 요컨대 결국 그 결과 궁극적으로. 자, 그런데 때문에 중요했어요. 그런데 측정은 항상 오차를 갖잖아. 자, 너희들이 가장 많이 틀린 세 번째 문제 가봐. 세 번째 문제에 1번 선택지를 봐. 요게 가장 많이 틀렸는데 빛의 속력은 오차가 0이 되도록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항상 오차를 갖잖아. 항상 오차야. 그리고 뒤에 뒷받침 예시라고 적어. 예를 들어 측정된 빛의 속력은 2,9,979만 2,458 1.2m/s 라는 식으로 복잡하게 표현되었는데 여기서 괄호는 측정 불확 정도를 나타내었다. 뒷받침 사례죠. 그러나 또 그러나야. 그러나 새로운 정의에서 정의는 규정이야. 규정. 빛의 속력은 불확 정도가 0인 정확한 값으로 규정된다. 자, 의문제네. 규정, 측정. 이 말에 속으면 안 되겠다. 그러나 뒤에 문장에 규정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세 번째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1번을 또 이렇게 고쳐도 돼. 빛의 속력은 오차가 0이 되도록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있어. 자, 고쳐.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측정할 수는 없다. 거기 세 번째 문제 13번 1번하고 얘들아 4번하고 충돌이 있어. 선택지 잘 봐. 1번 4번 충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놓친 거야. 4번 봐. 길이의 측정값은 측정이죠. 불확 정도가 0이 될 수 없다. 측정이니까. 그런데 규정은 가능하다. 불확 정도가 0인 정확한 값으로 규정된다. 그 대신 길이의 표준의 길이의 정의에 따라 속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요거 찾기 어려워. 4등급이 아니라 1등급이야. A가 아니라 B. 대조야 요건. 4등급이 아니라 1등급. 1등급이라기보다는 100점 만점 대조. A가 아니라 B. 역으로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길이를 정의하게 된 것이다. 현재의 미터 정의야.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한다. 자, 마지막 문장 뜻 적어. 1초가 정확해야 1미터가 정확하다. 마지막 문단에다가 적어. 1초가 정확해야 1미터가 정확하다. 고구려 소수림왕 신라 버풍왕 백제 근초고왕일 거다. 미터의 국제적 표준의 성립 과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된다. 자, 여기서 지금 어려운 문제들은 봐봐. 그러나 그런데 뒤에 있어. 그 다음에 따라서 그러므로 뒤에 있고 A가 아니라 B, A라기보다는 B 여기에 있어. 자, 부분집합 1, 2, 3, 4야. 다 읽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마무리. 위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 적어. 꼭 이렇게 적어야 돼. 내가 출제자라면 선택지를 어떻게 구성할까? 근데 이 문제들이 선생님이 출제한 문제가 아니야. 내가 출제한 게 아니라 평가원 문제, 수능 문제야. 그 선택지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각 단락에서. 그래서 지금 정리해 준 거 일치, 불일치, 미루알기 해법은 철저히 맞다. 빨리 시간 단축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자, 또 갑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 고쳐줬으니까 생략해도 되겠다. 11번에 3, 12번, 13번부터 보자. 1번하고 4번 충돌. 4번 맞아. 측정은 항상 오차를 갖기 때문에 불확정도가 0이 될 수 없어. 그래서 1번 빛의 속력은 오차가 0이 되도록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있지만 측정할 수는 없다로 고쳐. 규정은 이론으로 하는 거야. 2번, 3번, 5번은 같은 내용이야. 봐, 2번. 시간의 표준이 길이의 표준보다 먼저 결정되어야 돼. 이 말은 1초가 정확해야 1미터가 정확하다. 다음 3번 봐. 비천 진공에서 1초에 2억 9,979만 2,458m를 진행한다고. 자, 이건 식 해석하면 금방 알 수 있고. 4번 됐고. 5번. 속력이 길이 표준을 결정하게 된 거죠. 2번하고 5번은 100% 똑같은 말. 속력이 길이 표준을 결정했고 시간의 표준이 길이의 표준보다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시간 표준, 거기서 속력이 나와. 이해됩니까? 세 번째 문제, 이게 그런데 이하가 답이라는 거, 마지막 단락 5문단에 그러나 이하가 답이라는 거, 그리고 A가 아니라 B, A라기보다는 B에서 나왔다는 거, 선택지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정답을 1로 하자. 다 지켜줘, 잘. 다음 두 번째 문제. 기억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걸 그랬어. 근데 제시문을 잘 읽으면 이건 제시문이야. 수능장에서는 물론 당연히 제시문만 완벽히 장악하면 문제는 저절로 풀려요. 근데 이제 이게 평가원 시험인데 평가원 시험이나 수능 시험은 너무 떨리거든. 그래서 요거를 읽어도 다 기억나는 게 아니야. 자, 이론상은 기억이 남고 문제가 저절로 풀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빨리 그러나 뒤에 밑줄을 그어주는 게 좋아. 이렇게 따라서 뒤에 밑줄 그었고 그런데 뒤에도 밑줄을 긋고 A가 아니라 B, A라기보다는 B가 나오면 이건 대조 표시를 해서 딱 그 문장 밑줄을 딱 그어준다. 수능장이야. 수능장은 너무 떨려. 수능장에서는. 오늘 또 어떤 학생을 만났냐면 수능시험지를 받았는데 30분 동안 완전 백지야. 하얘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안 들어와.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 수능장에서. 부들부들 떨어. 부들부들 다리를 떨어. 자기도 모르게. 온몸이 떨려. 멍해지고 백지야. 근데 이 학생은 다행스럽게 감독관 선생님이 도와주셨어. 감독관 선생님이 어깨 주물러주고 학생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 30분이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시험지에만 서면 쫄아버리는 거지. 시험지 앞에만 서면. 그러니까 낙천적인 애들은 별로 안 떨려. 그래서 성격이 낙천적인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수능 시험지를 만났을 때. 민감한 애들은 떨려. 낙천적이면 이제 대신 안분지족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지. 5등급도 안분지족, 6등급도 안분지족. 너가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7등급도 안분지족.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학생이야. 근데 안 떨릴 거야, 그 학생들은. 대체로 떨려. 근데 감독관 선생님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이랬더니 이제 이 녀석은 작년에 1년 배우면서 1등급으로 이미 만들어 놨었어. 그런데 시험지 가서 쫄아버린 거야. 시험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컥 숨이 막힌다고. 그때 하트를 빨리 그려줘야 돼. 사랑해요 국어 이러면서 시험지와 소통을 시도하는 건데 근데 1등급은 나왔어. 30분 늦게 시작했는데도 1등급이 나왔더라고. 93.1등 91점인데 얘는 93점. 그러니까 실력은 어디 가는 건 아니지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다른 과목에 좀 미진한 게 있어서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겠다고 왔어. 그래서 수능장에서 이렇게 떨리는 걸 고3들한테 아주 리얼하게 다 얘기를 해줘. 수능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엊그제는 한 반에 그 재수생이 3명 정도 있었어. 재학생이 이제 대부분이지만, 근데 이제 3명이 증언을 해. 똑같아. 딱 시험지 앞에만 서니까 칵 숨이 막히고 멍해지고 백지야. 여학생 하나는 심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해서 입을 받고 시험을 봤다. 심장이 막 빠져나오려고 그래, 몸 밖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안 들리던 심장 소리가 들려. 그게 수능장이야. 쿵덕쿵덕쿵덕쿵덕. 심지어 이런 애도 있었어. 내가 만났을 때 심장이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환영을 보는 거야. 수능장에서. 그러면 눈물부터 쏟아지거든. 내 심장이 입으로 튀어나와갖고 걸려있어 여기에. 그래가지고 저거 난데 그러면서 울고 있어. 그게 수능장이야. 이거 과장법 아니야. 학생들이 다 얘기했던 거니까. 심장이 막 자꾸 나오려고 그래. 심장 소리가 들려. 막 부들부들 떨고 있어. 하얘져 머리가. 백지야 백지. 시험지가 안 읽혀. 눈으로만 글자가 조합이야. 그냥 튕겨져다가. 그러니까 진짜 두려운 거지 수능장은.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능을 겪은 자하고 수능을 겪어보지 않은 자 딱 두 부류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수능을 겪지 않았으면 아무 말 할 수가 없어. 겪어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울 수도 있고 내 실력을 정말 유감없이 발휘할 수도 있는지 그런 거를 자 실력을 쌓아가지고 눌러야 돼. A형도 쉽잖아. A형 시험지. 그런데 A형 학생들도 마찬가지 120점의 실력을 갖추어야 이겨내는 거야. 자 그래서 1m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두 번째 문제는 도량형이야. 그러니까 이 제시문을 잘 읽으면 1m란 빛이 진공에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니까 자 12번의 1 시계의 시각이 은행마다 달라서 자 시간 나오죠. 다음 2번 생산된 부품들의 치수가 공장마다 달라요. 치수 나오죠. 얘들아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속력이 먼저 결정되어야 돼. 그러니까 시각하고 치수는 제시문에 있는 도량형이야. 1m가 도량형이잖아. 근데 1m를 알려면 시각이 정확해야지. 그 다음에 치수가 정확해야지. 그러니까 제시문에 있네. 1번, 2번은. 묶어. 1m에 나와. 자, 시계의 시각이 은행마다 달라서에다가 1초. 생산된 부품들의 치수가 공장마다 달라해서에다가 1m. 자동차가 고장난다. 세모꼴. 자동차가 멀쩡히 서 있는 자동차가 고장나는 게 아니지. 달리는 자동차가 고장나지. 이건 큰 혼란을 초래한다. 자, 도량형을 몰라도 이 문제를 맞을 수 있다. 어떻게? 제시문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큰 혼란을 보면 돼. 그래서 자, 큰 혼란을 보면 돼. 그러니까 큰 혼란을 봤더니 큰 혼란을 보니까 1번은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는 거야. 혼란이죠. 변호사가 자 법적인 다툼, 법적인 분쟁을 벌이니까 손해배상 소송 큰 혼란이야. 자동차가 고장나. 옛날에 우리나라 지금 없어진 자동차 회사야. 없어졌는데 이 치수가 공장에서 타이어를 조이는 볼트 너트가 뭐 예를 들어서 12cm 이렇게 정확히 나와야 되거든. 근데 아마 12.5cm 이렇게 불량품이 나왔던 모양이야.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데 볼트 너트가 빠졌어. 그래서 타이어가 튕겨져 나갔어. 그럼 차가 어떻게 돼? 연화야 차가 막 뱅뱅뱅뱅 돌아. 다행스럽게 뒤에 달려오는 차가 없어서 이 사람은 죽지는 않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게 고속도로 상에서. 그래서 신문에 딱 하루 났었어 그 기사가. 근데 그 다음날 싹 붙여버리더라고. 아마 그 대기업에서 막았을 텐데 자동차가 저절로 서 있는데 고장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달리다가 고장이 나는 거야. 생산된 부품들의 치수가 공장마다 달라서 자동차가 고장나는 건 큰 혼란이야. 3번 건전지 전압이 제조회사마다 달라. 150V, 250V 잘못하면 전자제품이 고장나죠. 이것도 멀쩡히 서 있는 전자제품이 고장나는 게 아니라 불이 나버리는 거야. 연기가 치솟고 펑 합선되고 화재로 대형 사고로 연결되는 거야. 4. 병원의 체온계마다 측정한 온도가 달라요. 이것도 오진이야. 오진 세모꼴쳐. 자 2번 3번 자동차가 고장난다. 전자제품이 고장난다. 세모꼴 치고. 오진 이거 심각해. 선생님이 담임이었을 때 2009년도쯤이다. 우리 반에 3명은 신종플루에 걸려서 재수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망쳤다. 신종플루를 겪어본 학생은 일주일 내내 2주 내내 죽을 듯이 아파. 차라리 죽여달라고 해. 김치를 많이 먹으면 좋은데 신종플루를 이겨낼 수 있는데 3명은 그래서 수능장에 거의 반죽음이 돼서 들어갔어.
그때는 신종플루 걸린 사람만 따로 고사장을 마련해 줬었어. 신종플루 걸린 학생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감독관도 누구도 감독하기 싫어하지. 이게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전염병이 옮기는 거라고 생각했잖아. 신종플루가 공포의 대상이었지. 그래서 감독관들도 아주 고역이었을 거라고, 감독관들도. 그래서 3명은 망했어.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신종플루가 오진의 결과였어. 체온계가 차이가 나가지고 어떤 병원에 갔더니 학생 그냥 감기야, 약 먹으면 나아 하고 보낸 거야. 그래서 감기인 줄 알고 약을 먹었는데도 심해져 갈수록. 그래서 진짜 다른 병원을 갔더니 신종플루라고 결론 내린 거지. 오진은 사람 잡는 일이야. 그 3명은 그래서 원서를 못 써줬어. 3명은 껴안고 울면서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거야 이러면서 친해졌지. 그리고 삼수까지 해서 대학을 갔으니까 그 친구들은. 자, 병원의 체온계마다 측정한 온도가 달라서 오진이 우려되는 거야. 1, 2, 3, 4는 도량형입니다. 그 다음에 시계의 시각이 은행마다 달라서 손해배상 소송도 이런 거야, 일종의. 요즘은 은행도 이 증권 상품을 팔아요. 그래서 내가 펀드에 들었다가 오늘 해지하고 싶은 거야. 근데 3시 이전에 해지를 요청하면 그날의 종합주가지수가 반영이 되는 거고, 3시가 넘어가면 그 다음날의 종합주가지수가 반영이 되는 거라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내가 딱 시계를 보니까 지금 2시 55분이야. 5분이나 남았어. 그래서 저거 해지해달라 요청을 하니까 은행에서 손님 죄송합니다. 시계가 잘못됐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 오늘이 끝난 거잖아. 3시 이전에 환매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날로 이제 미뤘는데, 그 다음 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무역센터가 붕괴되거나 김정일이 죽거나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주식이 대폭 나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만 손해배상이 몇천만 원이다 라고 가정하면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매일 일어나거든. 그러면 이제 법원에다가 이 재판을 제출하지, 재판을 걸지. 그러면 이제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해 줄 거야. 고객의 과실 50%, 은행의 과실 40%, 그 다음 시계 제조회사의 과실 10%. 이래서 내가 몇천만 원 손해본 걸 50% 정도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이해돼? 이게 왜 큰 혼란인지 알겠죠? 시각이 은행마다 달라서 문제가 된다는 거지. 5번가 휴대폰 충전기가 얘들아 모델마다 달라. 모델마다 달라. 이건 단위가 아니야. 모양이 다른 거지. 정해진 규격이 없어요. 모델 정해진 규격이 없는 셈이야. 그래서 호환 문제가 발생해. 자, 도량형이 통일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개별적인 모델의 차이죠. 그래서 호환 문제가 발생하니까 불편하지. 그래서 사용을 못한다는 것뿐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해? LG, 삼성, 모토로라 그 제조회사 가서 충전기를 사야지 10,000원 주고. 그러면 해결 끝나. 그러니까 큰 혼란 아니야. 자, 봐봐. 다시 휴대폰 충전기가 모델마다 달라서 호환 문제가 발생한다고. 호환 문제가 발생해. 호환이 안 돼. 그러니까 삼성 휴대폰은 삼성 충전기를 써야 되는 거지. LG 휴대폰은 LG 충전기를 써야 돼. 그래서 저거 불편하다. 그래서 사용 못한다. 10,000원 주고 가서 사와야 돼. 그러면 해결 끝. 따라서 이건 도량형이 아니죠. 지금 한국 표준 규격 KS에서는 그래서 자원 낭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은 저기 전부 다 통일시켜놨어. 다시. 지금 충전기는 다 달라져도 이거 꽂는 잭 있잖아. 이건 다 똑같다고. 충전기 모델 똑같이 통일시켜놨는데 어쨌거나 5번 선택지는 도량형이 아니다라는 거야. 자, 3번째 문제가 가장 어렵고요. 빛의 속력은 오차가 0이 되도록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고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의 표준이 길이의 표준보다 먼저 결정되어야 하고요. 빛은 진공에서 1초에 2억 9,979만 2,458m를 진행합니다. 길이의 측정값은 불확 정도가 0이 될 수 없어요. 그 옆에다 적어 항상 오차를 갖는다. 항상 오차 측정이야. 다음 속력이 길이의 표준을 결정하게 되었죠. 2번, 5번 묶어. 1번, 4번 충돌. 그래서 13번 답은 1번. 자, 마지막 문제 14번 가자. 니은은 눈금과 자가 형체와 형체가 새겨지는 대상이라는 의미 관계로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합성어다. 다음 중에 합성어야. 다음 중에 이와 같은 의미 관계를 보이는 것. 자, 꽃무늬 보자. 꽃무늬. 꽃 모양의 무늬야.
꽃 모양의 무늬. 형체와 형체죠. 이거는. 삼각자 보자. 삼각자는 삼각형 모양의 자죠. 삼각형 모양의 자야. 눈금이 자에 새겨집니다. 따라서 2번도 답이 되려면 눈금 삼각자로 고치면 돼. 자, 2번 선택지. 눈금 삼각자 이렇게 고치면 된다. 삼각자에 눈금이 새겨지는 거지. 눈금자처럼. 3번도 자, 3번도 저울눈인데 저울눈. 자, 저울 대상이죠. 눈이 형체야. 눈저울로 바꾸면 되네. 자, 고쳐. 눈저울. 그러면 저울에 눈이 새겨지는 거지. 이러면 답이 될 수 있어. 눈저울. 답이 될 수 있는 걸 딱 고쳐놔. 눈저울. 다음 그림 물감. 그림을 그리는 물감이죠. 그림은 용도고 물감은 대상입니다. 자, 모는 종이가 답이네. 모는 종이가 답이다. 종이에 뭐가 생겨져? 모눈이. 여러분들 그 학원 광고할 때 뭐 오목 두는 거 있잖아. 예전에. 그게 모는 종이야. 종이라는 대상에 모눈이 새겨지는 거지. 자, 그래서 눈금이 새겨지는 삼각자. 저울에는 눈이 새겨지는 저울. 종이에 모눈이 새겨지는 거. 오목 두는 거 있잖아. 자, 그래서 2번, 3번, 5번은 정답이 될 수 있도록 고쳐줬다. 눈금자, 형체가 새겨지는 대상, 모는 종이. 자, 모는 형체, 대상은 종이가 된다. 이건 안 어렵죠? 자, 그래서 이 글을 끝냈는데 첫 번째 문제에다가 꼭 정리해줘. 첫 번째 문제에다가 내가 출제자라면 선택지를 어떻게 구성할까 하는데 요건 잘 지켜줘.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B. 따라서 그러므로 쭉. A가 아니라 B, A라기보다는 B. 요거는 철저하게 지켜지는 거니까 빨리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한다. 빨리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시간 단축에 기여한다. 자, 바로 앞에 문법 봐봐. 문법. 피동, 사동. 그 문법 좀 보자. 이것도 많이 틀렸어. 자, 피동, 사동. 보기를 참고하여 피동 표현에 대해 학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 별표 쳐놔. 이것도 많이 틀린 문제야.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합니다. 능동.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은 피동. 자, 피동에다가 영어로는 수동태야. 수동태. 자, 늘 나와. 별표 쳐두고 늘 나오는 문제야. 피동 표현은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전미사 이희리기가 붙어서 만들어지거나 자, 어지다 등에 의해서 만들어져. 자, 이희리기 피동접사가 있고 자, 이희리기 우구추는 사동도 되는데 이희리기는 피동이야. 그 다음에 어지다. 그 다음에 이제 개되다. 요것도 피동이야. 개되다. 이 문제를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헷갈릴 거야. 여기다야. 여기다가 있어. 나는 그렇게 여겼다. 근데 여겨지다. 여기 어지다. 피동이 붙었어. 여겨지다야. 여기다가 어지다. 여기 어지다. 여겨지다. 요거 이중피동일까 아닐까? 여겨지다 맞아 틀려? 맞아. 왜 그러냐면 이게 기가 요 이희리기의 기가 아니거든. 기본형이 여기다야. 기본형이. 여다라는 말 없잖아. 여기다 생각하다야. 그래서 여기여지다 여겨지다는 이중피동 아니라고. 자, 마찬가지야. 꼭 기본형으로 알아줘야 될 게 1번 선택지에 있는 간드러지다야. 간드러지다. 요것도 어지다 아닙니다. 기본형이 그냥 이래. 간드러지다야. 간드러지다가 기본형이야. 기본형을 알아도 여기다. 간드러지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참 간드러졌다. 얘는 어지다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 쓰였다. 이게 틀린 거지. 어지다가 안 쓰였죠. 왜? 기본형 자체가 이게 어지다가 아니라 어지다잖아. 간드러지다가 기본형 그 자체고 어지다가 쓰인 건 여기어지다 여겨지다야. 그래서 이건 이중피동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 또 하나 우리 학생들이 기본형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서슴다 삼가다야. 잡담을 삼가세요. 삼가다. 이것도 암기해도 서슴다. 이게 서슴하다나 삼가하다가 아니야. 그래서 삼가하세요 이러면 틀려. 삼가세요.
잡담을 삼가세요. 이래야 되고 연화야 잘 적어. 서슴지 않고야. 서슴지 않고. 이걸 서슴지 않고라고 하면 안 돼. 그는 서슴지 않고. 왜 그러냐면 삼가하다가 아니야. 서슴하다가 아니라고. 이런 말이 없어. 기본형 자체가 서슴다 삼가다야. 요건 따로 암기해도. 자, 기본형 조심해야 될 거 여기다. 간드러지다. 또 하나 삼가다 서슴다. 같이 알아둔다. 자, 그래서 거기 15번 1번이 답이다. 자, 2번 선택지 보자. 그가 걔에게 엉덩이를 물렸다에는 자 물다. 니가 붙었죠. 전미사 피동전미사 리를 사용한 피동표현. 물리었다 물렸다. 3번 그는 얼굴을 고양이에게 긁혔다. 긁다 긁히다죠. 긁히었다 긁혔다. 피동전미사 히를 사용한 피동표현. 사로 가서 틀린 녀석이 아주 많아. 바구니에 과일이 가득 담겨있다에는 피동전미사 담다 담기다. 기를 사용한 피동표현이 쓰였다. 담다 피동 담기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간 녀석들이 가장 많은데 자 담기다가 있어. 그러면 이건 담기어지다 담겨지다 하면 이중피동이야. 봐봐 얘들아. 요건 여기다가 기본형인데 기본형이 담다야. 그러면 담다에서 이리기를 썼으면 담기다가 됐지. 자 담기다인데 여기다 어지다가 붙으면 담겨지다지. 요건 이중피동이 되는 거라고. 이중피동이 되는 거. 비교해봐. 그러니까 담겨지다라고 하면 안 돼. 담겨지다는 틀린 말이야. 왜 담기다 이러면 될 걸 갖다가 담겨지다라고 해서 이중피동. 기하고 어지다가 결합된 거야. 근데 여겨지다는 기본형이 여기다에 기가 있지. 그러니까 여겨지다는 맞는 말이야. 여겨지다는. 담겨지다는 이중피동이라서 틀리고. 딱 써놔. 담겨지다는 이중피동이라서 틀린다. 담겨지다는 틀리고 여겨지다는 맞아. 담겨지다는 틀립니다. 자 5번 어려운 시기를 넘기더니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뒤바뀌어 있었다. 자 바꾸다가 있어요. 능동 바꾸다. 그 다음에 이가 붙었어. 바꾸이다 바뀌다가 된 거야. 거기에 이제 뒤가 붙어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자 능동으로 바꾸다. 피동접사 이가 붙었네. 그래서 바꾸이다. 자 축약 바뀌다. 그래서 뒤바뀌다야. 자 그래서 요거는 맞아. 5번 선택지는 바꾸다 바꾸이다 바뀌다. 맞다고. 뒤바뀌다. 즉 뒤바뀌어 있었다에는 피동전미사 이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 쓰였다는 거야. 이걸 이렇게 글쎄 많이 틀려. 자 수능 특강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능동하고 피동. 그 다음에 주동사동 따로 써놔. 주동하고 사동. 주동사동이 맞짝 개념이야. 그 다음 능동 피동이 맞짝 개념이다.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건 능동. 동작을 자 당하게 되는 것은 피동. 영어로는 수동태. 1번인 거 다 보여? 자 그래서 이것도 많이 틀렸으니까 자 세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시간 많이 사로잡혀. 그 다음 평가원에서는 이 도량형도 되게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문법 하나. 요거가 유난히 어려웠기 때문에 문법 한 문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국어의 출발은 일치, 사실적 사고야. 그래서 세부 정보가 가장 중요해. 세부 정보가 가장 중요하니까 자 거기 일치, 불일치, 미루어 알기라고 넣어놓은 것 가장 중요한 8개를 정리해 놓은 표를 보세요. 형광사인펜 칠하고 별표 곱하기 10이야. 형광사인펜 칠하고 별표 곱하기 10이다. 2번 별표쳐. 예를 들어 가령 예컨대 경우 앞에는 요지, 주지, 논지, 주제, 결론이 있다. 그게 요거야. 예를 들어 가령 예컨대 경우 앞에는 요지, 주지, 논지, 주제, 결론이 있다. 수능 마인드 세우기로는 35쪽. 자 그래서 2번 별표. 예를 들어 가령 예컨대 경우 앞에는 요지, 주지, 논지, 주제, 결론이 있다. 그 다음 접속어 연결어로 따라서 그러므로 요컨대 밑줄 그어. 결국 그 결과 궁극적으로 밑줄 그어. 결국 자 결국 재현이는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했다. 결국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해. 결국 놓치지 말아야 돼. 궁극적인 걸 생각하자. 궁극적으로도 중요하지. 꼭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봐야 돼. 자 궁극적인 거. 자 현성이는 궁극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궁극적인 것. 궁극적인 걸 생각하라. 결국 그 결과 궁극적으로 체크해. 다음 이런 점에서 그런 면에서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을 확 줄이면 이처럼이야. 이러한 이처럼 이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듯이 이렇다면 이에 따라 이와 같이 이로써 보면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해서 이와 같다면 이러함으로써야. 자, 여섯 번째 별표, 네 번째도 별표, 여섯 번째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뒤를 봐라. 요거 초등학생도 아는 거 교복 자유로 합시다. 그런데 고3은 뺍시다. A가 아니라 B, A라기보다는 B. 4등급이 아니라 1등급, 1등급이라기보다는 100점 만점. 자, 올해 원서 써주다 보니까 B형 91.1등급은 서강대,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 그러나 국어가 98점이나 100점인 경우는 스카이, 경영, 사과 이런 데가 된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1등급이라고 해도 100점을 맞는 게 월등히 유리해. 몇 개 대학이 바뀌어버려. 91점 턱걸이하고 1등급 100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국어 4등급이 아니라 1등급. 1등급이라기보다는 100점 만점으로 알아둘 것. 다음 곧즉 다시 말해 말하자면 이른바 이를테면 달리 말해 바꿔 말해가 있어. 요거 B가 부연상술에 불과해.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수능장이라는 돌발 변수야. A가 상위구조 맞아. 그런데 곧즉 다시 말해 B가 부연상술에 불과해. 근데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장에 실제로 필수 정보를 여기서 얻어. 글쓰니까 독자들을 꼭 이해시키는 글이야. 곧즉 다시 말해 말하자면 이른바 이를테면 A가 상위구조, B는 부연상술.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하다. 자, 저거나 2009 수능이 이랬고 2010년 3월 교육청이 이랬어. 금방 여러분들 살펴본 요거는 무조건 시간 단축. 그리고 3개월 이상 걸려서 내가 만들었는데 선택지가 구성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이걸 빨리 체득했으면 체화. 그리고 모든 비문학 풀 때마다 적용하면 무조건 시간 단축. 달라진다. 자, 이건 독서 비문학의 만능 열쇠야. 특히 어려운 거 다 돼, 다. 1306 B형 양한단서 단한단서 돼. 1309 A형 동물의 길 찾기 방식하고 그 다음에 CT 돼. 1309 B형 각속도 돼. 요게 전향력으로 연결돼. 이게 이제 그 당시 선생님이 1306, 1309 가지고서 마무리 필살기를 시켰다고. 그래서 2014 수능에 전향력도 바로 돼. 각속도에서 된다고. 지금 이게 다 지켜져. 이게 출제자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심성이 아주 고운 사람들이야. 심성이. 반드시 맞게 해줘. 이대로 따라와 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풀고 시간이 다소 걸렸겠지만 먼저 풀고 달라짐이 있으면 되겠다. 달라짐이 있으면 되겠다. 독서 비문학이 계속 꾸준히 나오겠지만 요게 철저히 지켜지니까 여러분들은 그대로 적용해서 풀면 시간 단축에 기여하고 자기 확신을 갖게 되는데 수능장에서의 돌발 변수를 고려해서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꼭 밑줄을 그어. 밑줄을 그어서 놓치지 않도록 해. 선생님이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매년 매해 학생들한테 예전에는 인격적으로 그냥 자기 나름대로 독서법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 하든지 강요를 하지 않았었는데 학생들한테는 아무리 뛰어난 학생도 수능장이라는 돌발 변수에서 이게 밑줄을 안 그으면 개박살이 나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강제로 시키는데 강제로 시키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쭉 문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와. 독서 비문학이 철저히 지켜지니까 적용해서 풀면 자 1등급은 당연히 기본. 여러분도 100점 만점으로 당연히 달려갑니다. 칠판지우고 또 진행하겠습니다.